평소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60대 후반 주부 A씨는 최근 눈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거나 휴대전화를 볼 때 글자가 겹쳐 보이고 흐릿해졌는데요. 특히 글자 가운데가 뿌옇게 번지듯 보이고 직선을 보면 휘어져 보이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눈에 통증은 없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한 A씨.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중심 시야가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 안과를 찾았는데요. 여러 검사 결과 A씨의 진단명은 황반변성이었습니다. 우리 눈을 구조를 보면은 가장 안쪽에 있는 부위가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되는 망막이라는 구조입니다. 이 망막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운데 망막의 중심 부위가 약간 황색, 좀 검게 보이거든요. 그 부위를 황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황반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물체를 보거나 색깔을 보거나 하는 곳이 이 황반이거든요. 황반에는 워낙 시세포가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의 아주 중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 황반의 성질이 변했다, 나빠졌다 하는 병을 황반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황반변성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바로 건성 황반변성과 습성 황반변성입니다. 건성은 전체 환자의 약 80에서 90%를 차지하는 형태로 비교적 진행 속도가 느리며 초기 증상이 가벼운 편인데요. 반면 습성은 드물지만 진행 속도가 빠르고 심각한 시력 손상을 일으키는 형태입니다. 또한 습성은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이 황반 아래자라나 출혈이나 부종을 일으키는 것이 특징입니다. 황반변성이 생기는 이유는 가장 많은 게 노화인데, 나이가 드시면서 여러 가지 노폐물이 망막에 쌓이게 되거든요. 이런 노폐물이 분비가 안 되고 쌓이게 되면은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저산소증에 빠지고, 그에 따라서 2차적으로 나쁜 혈관이 생기면 그 부위에서 혈액이 누출이 되거나 또는 출혈에 대해서 시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황반변성은 가장 많은 원인이 노화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유전병도 있고 또는 젊은 사람들한테 염증도 있거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황반변성이 발생합니다. 중심 시야에 이상이 느껴지기 시작하거나 책이나 스마트폰 글자가 왜곡돼 보이면 안과를 즉시 방문해야 합니다. 증상이 없는 경우라도 50세 이상이라면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권장되는데요.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흡연, 고혈압 등의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황반변성은 흔히 60대 이상 나이 드신 분들한테 많이 발생을 하는데,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한테도 좀 황반변성이 좀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고도근시 있거나 또는 유전적인 어떤 망막의 질환이 있으신 분들 또는 염증이 있거나 다른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최근에는 40대 또는 50대에도 황반변성이 많이 발생합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전자기기들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핸드폰, 컴퓨터에 그 파장에 의해서도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도 최근에는 젊으신 분들한테도 황반변성이 많이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노인성 황반변성은 60세 이상에서 주로 발생하며 65세 이상 실명질환 1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발병하는 나이대가 높다 보니 황반변성을 노안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더불어 증상이 서서히 진행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조용한 암살자로 불리기에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중요한 질환입니다. 흔히들 나이 드시면 노안이 발생하고 또는 황반변성이 발생해서 조금 침침하게 잘 안 보인다. 그러니까 나이 드시면 흔히들 잘 안 보이니까 이런 황반변성도 조금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노안하고 구별하는 방법은, 노안 자체는 나이 드시면서 가까이가 좀 안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돋보기를 보면은 가까이가 어느 정도 보이게 되고, 황반변성은 가까이가 안 보일 뿐만 아니라 멀리도 좀 잘 안 보이고, 또는 물체가 가운데가 잘 안 보이고, 또 물체가 찌그러져 보이고, 또 하나는 조금 의심스러우면 양쪽 눈 교대로 보십시오. 교대로 보시면 노안 같은 경우는 양쪽이 거의 비슷한 차이가 없는데, 황반변성 같은 게 한쪽 눈에 온 경우는 양쪽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구별할 수 있으십니다. 황반변성 진단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시력 검사 외에도
암슬러 격자 검사로 중심 시야의 왜곡 여부를 확인합니다. 더욱 정밀한 진단을 위해 빛 간섭 단층 촬영이나 형광 안저 조형술과 같은 장비를 사용해 망막 상태를 정밀 분석하는데요. 빛 간섭 단층 촬영은 망막을 단층 이미지로 촬영해 황반의 두께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로 비접촉 시기라 통증 없이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형광 안저 조형술은 혈관에 형광 물질을 주사하고 망막의 혈류 상태와 비정상 혈관의 존재를 확인하는 검사인데요. 특히 습성 황반 변성에서 신생혈관을 진단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황반변성 치료는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지거든요. 황반변성 병 자체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건성이고 하나는 습성인데, 건성과 습성이라고 나눌 때는 어떤 습하다, 그러니까 혈관이 생겼느냐 안 생겼느냐에 따라서 나눠지거든요. 건성의 경우에는 시력이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어느 정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흔히들 치료는 영양제, 그러니까 항산화제죠. 보통 비타민 제제, 루테인이나 제아잔틴, 비타민 C 같은 영양제를 복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일단 습성이 되면 치료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쁜 혈관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혈관을 억제시키는 항체 주사를 눈 속에 직접 주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항체 주사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런 병 자체가 황반의 중심에서 조금 떨어지면 레이저 치료도 할 수 있고요. 또는 황반 변성이 아주 심해서 피가 너무 많이 났다, 그러면 수술적인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황반 변성 치료 분야에서 최근 유전자 치료, 줄기세포 치료 등 근본적인 치료를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망막 색소 상피세포를 인공적으로 배양해 손상 부위에 이식하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또한 약물의 지속 효과를 높이기 위한 장기 방출형 주사제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어 환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황반변성이 치료 방법이 많이 다양하거든요. 그런 치료를 어떻게 할 거냐는 자체는 황반변성이 타입이 어떠냐, 또는 시력이 어떠냐, 어느 정도 범위까지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일단 중심부를 침범하고, 또 하나는 황반변성이 습성 같은 경우는 항체 주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항체 주사는 치료 자체가 좀 비용도 조금 고가고, 또는 오랫동안 치료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기억을 하고 하셔야 되고요. 조금 중심부에서 벗어나면 레이저 치료나 또는 광역학 치료로도 할 수 있고요. 또한 습성이 아니고 건성이거나 또는 만성적이 됐을 때는 영양제가 좀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급하게 습성이 발생되고 시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반드시 주사치료, 항체 주사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등의 녹황색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루테인, 지아잔틴은 황반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영양소이며 보충제로도 섭취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인 연어, 고등어 등도 눈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황반변성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십니다. 다만 황반변성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많은 것이 금연, 특히 흡연하셨던 분들은 황반변성을 발생할 확률이 2배 이상이 높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금연하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항산화 자체가 황반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음식들 등 푸른 채소 같은 것을 많이 드시는 게 되겠고, 또한 우리가 자외선 자체가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 황반변성을 일으키는 걸 알려져 있으니까 야외에 나가실 때는 선글라스를 좀 쓰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요. 또한 스트레스 자체도 황반변성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황반변성 예방할 수 있는 것은 흔히들 노화를 막을 수 있는 건강한 생활, 습관, 운동 이런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TV 화면이랑 스마트폰을 적게 보는 것이 황반변성 예방에 도움이 되나요? 최근에 전자기기들을 많이 사용하시죠. 근데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빛 자체가 블루라이트 또는 청색광이라고 하는데, 이 청색광 자체가 파장이 좀 짧고 망막에 도달하면 열이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독성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자기기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황반변성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전자기기를 최근에 사용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밤에 어두운 가운데 전자기기를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게 도움이 되겠고, 좀 밝게 사용하시고, 또한 가능하면 전자기기에서 청색광이 안 나오게 차단할 수 있으면 더욱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전자기기를 많이 어쩔 수 없이 컴퓨터 안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청색광을 좀 차단하는 방법을 좀 찾아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황반변성은 결국 실명하는 질환이라는데 사실인가요? 황반변성이 있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명에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언제 빠지느냐? 처음에 병원 왔을 때 언제 진단을 받았느냐, 또는 병의 상태가 얼마나 심했느냐, 치료를 언제 시작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황반변성은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적절하게 항체 주사를 하시면 실명을 막아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나이 드셔서 좀 눈이 나빠졌다 하다가 어느 순간 그게 병이 급격하게 진행해서 출혈이 워낙 많아지면은 어쩔 수 없이 정상적인 시력으로 돌아올 수가 없으십니다. 황반변성은 우리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관리한다면 시력을 최대한 지키며 생활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정기적인 안과 검진, 건강한 식습관, 금연 등의 생활 습관이 예방과 관리의 핵심이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검진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습니다. 흔히들 황반변성이 아주 초기에는 발견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흔히들 나이 드시면 눈이 당연히 좀 침침하고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황반변성이 아주 초기에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황반변성은 초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시면 실명을 막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 드셔서 한 50대, 60대 정도 되시면 안과에서 한번 검사 받으시는 게 좋겠고, 또 하나 도움이 되는 건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멀리 아파트 창을 보시면 격자로 조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격자가 휘어지는지 확인 좀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야외 나가실 때는 선글라스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생활에서 좀 건강하게 운동하시고 항산화제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